네, 안녕하십니까. 마산대 박형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페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근골격 질환이라든지 신경계 질환의 환자들이 병원에 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 움직임의 제한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기능적 활동의 제한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페인 때문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인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또한 이 페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통증의 전달 경로 그리고 이 통증이 될 때 근육에서와 신경에서의 병적인 등척성과 등장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한 이러한 것들의 트랙이 뇌에서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보이다시피 이 스파이널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이널 코드에서 여기에 스파이널 코드고 이쪽이 앞쪽이 되고 이쪽이 뒤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센소리가 되고 이쪽이 모터가 되겠죠. 벨 마장계의 법칙이라고 해서 앞쪽은 모터가 나오고 뒤쪽은 센소리가 나오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센소리가 나오는 그 차례도 자율신경, 그다음에 통증, 감각, 앞쪽으로는 운동 이러한 순서적으로 나오더라. 요렇게 나오는 걸로 통해서 이 로백 페인의 환자를 예를 들게 되면은 왜 로백 페인 환자들은 운동 마비보다는 요 감각 마비가 더 심하고 이 감각 마비가 오기 전에 먼저 통증이 먼저 왜 전달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여기 로백 페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로백 페인 환자가 이렇게 우리가 디스크가 있을 때 이쪽이 이쪽으로 이렇게 삐져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디스크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겠죠. 여기에 디스크가 놓여지게 되면 이쪽이 앞쪽이 되고 이쪽이 뒤쪽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듯이 앞쪽은 거의 이 안테리어 롱기투디널 리가멘트로 인해서 앞쪽은 거의 다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이쪽이 뒤쪽입니다. 뒤쪽은 뒤 가운데 부위만 있고 이쪽에 라테랄 쪽에 있는 이 부위는 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가멘트가 있지 않다. 따라서 디스크는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위치가 포스테리어 라테랄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척수가 이렇게 척수가 있으면 앞쪽으로는 모터가 나오고 뒤쪽으로는 센소리가 나오더라. 근데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되는 쪽이 뒤쪽으로 이렇게 허니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센소리가 먼저 손상을 받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수도 있는데 이 척수신경은 여기에서 모터와 센소리가 합쳐져서 나오는데 요 부위에서 디스크가 이렇게 눌리는 그렇죠? 이렇게 눌려서 요 부위를 우리는 노잘 루트 강글리온 센소리가 모여 있는 핵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잘 루트 강글리온 쪽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사용하기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척수를 또한 좀 보게 되면 척수는 이러한 층으로 나누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게 몇 층으로 나누어져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총 10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잘혼 뒤쪽으로 되어 있는 층은 이 6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고 앞쪽의 층은 몇 개로 되어 있냐 그러면 2개의 층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8층과 9층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층과 9층으로 우리가 뭐가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터의 신경들이 요 핵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8층과 여기 9층으로 모터들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 요 6층까지 뒤에 있는 2층에서 센소리가 나오게 되죠.
아까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운데 7층 인터메디에이트 존이라 그래서 이쪽이 7층이 되는데 이쪽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 나오는 쪽이 이쪽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열을 할 때 이 신경의 배열에서 이 굵기순이죠. 이 굵기를 이렇게 본다면은 이 굵기를 본다면은 이 굵기순으로 해서 파이브를 좀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나누는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조금 더 공부하기가 좀 편해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기에서 A 알파, A 알파, A 베타, A 감마, A 델타. 그 다음 A니까 그 다음이 B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A 알파가 제일 굵고요. 제일 굵고 그리고 C가 제일 얇은 이 순으로 조금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A 알파는 요 스켈레탈 머슬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파 모터 뉴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과 1A죠. 1A와 1B의 섬유, 고유감각의 섬유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더라 라고. 그러니까 그 섬유들은 A 알파의 섬유는 가장 굵은 섬유더라. 고유감각과 알파 모터 뉴런은 굉장히 굵은 섬유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베타는 메카노 A 프런트 스킨이라서 이거는 센소리죠. 센소리를 담당하죠. 기계적 감각들, 뭐 누르거나 압박이나 이런 감각들을 담당하고 이 감마는 또한 모터입니다. 감마 모터 유런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파, 감마, 모터 유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기서 요 앞에 A자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굵기는 A 알파가 더 굵다. 그렇죠? 또한 이 A 알파에는 고유 감각을 전달하는 1A와 1B들이 놓여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감각 쪽에서 보면 당연히 A 알파가 가장 굵게 되겠죠. A 알파가 가장 굵은 섬유가 되어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델타는 패스트 페인을 전달하더라. 패스트 페인을 전달하는 게 A 델타가 되고 B는 심파세틱의 프리강글리온. 심파세틱의 프리강글리온은 유수초 섬유입니다. 밑에 보면 포스트 강글리온이 무수초 섬유입니다.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B 섬유와 C 섬유는 감각을 전달하지만 B는 프리강글리온 쪽. 그렇죠. 프리강글 백색질이죠. 백색 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 섬유는 회색 섬유라고 해서 포스트 강글리온 쪽이 됩니다. 포스트 강글리온 쪽으로 되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굵기순으로 봐서 가장 C 섬유와 B 섬유, 그 다음이 A 델타 섬유, 그림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A 델타 섬유, 그 다음 A 알파 섬유, 요 순으로 라테랄에서부터 메디알 순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C 섬유, 우리가 아까 포스테리어 라테랄 쪽으로 디스크가 빠져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C섬유 여기에는 자율신경도 있고 이 교감신경이죠. 포스트 강글리온이라는 것은 효과기까지 가는 섬유입니다. 그러니까 타겟 머슬까지 가는 그러한 섬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율신경과 그 다음에 페인과 템퍼러처를 전달하는 섬유가 먼저 눌리게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A알파 감각을 전달하는 A알파가 눌리게 되고 그 다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터 쪽이 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따진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페인과 템퍼러처를 전달하는 섬유는 그러니까 섬유들은 C 섬유와 A 델타 섬유다. A 델타 섬유는 패스트 페인이고 C 섬유는
슬로우 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터치 A 베타 섬유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A 베타 섬유가 주로 이야기를 하고, 프로프리오셉션을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A 알파, 그렇죠. A 알파와 A 베타 섬유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A 벨타는 우리가 기계적 감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들도 프로프리오셉션에 들어가고, 여기에 메인은 A 알파가 되겠죠. 1A와 2를 전달하는 이러한 감각 섬유들이 올라가더라. 요거를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이 라미나 1층은 여러 가지 감각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라미나 1층부터 이제 4층까지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2층이 되겠죠. 2층. 라미나 2층은 감각, 페인과 우리가 템퍼러처가 들어와서 특히 이 페인이 연접하는 이러한 서브스탄스 겔라티노사가 놓여져 있는 쪽이 요 페인이 됩니다. 이 2층이 되겠죠. 2층. 라미나 2층이 됩니다. 이쪽에 모여서 다시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을 이루게 되겠죠.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층에서는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사우, 통증에 있어서는 리사우어 트랙들을 우리가 이쪽에서 보여질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WDR이라고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WDR이라는 유런이 또한, 우리가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또한 놓여져 있더라. 여기에서 WDR이 놓여져서 또한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을 이루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8층과 9층에서는 모터가 나오는 쪽이 되고, 요 7층에서는 소뇌로 가는 것이라든지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쪽으로 놓여져 있더라. 나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이 원래는 전달하는 섬유들입니다. 이러한 페인과 템퍼러처를 전달하는 섬유들인데, 이 섬유에 있어서 앞쪽으로 하는 안테리어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과 라테랄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안테리어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은 이 터치 조금 여러 가지 터치에 작용을 하게 되고, 이 라테랄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은 페인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트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굵은 섬유가 A 델타 섬유고, 좀 더 얇은 섬유가 C 섬유. 얇다는 건 느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WDR이라는 5층에도 놓여져 있고, 이러한 이 섬유가 C 섬유와 A 델타 섬유가 서브스탄스 겔라티노사와 WDR과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인을 전달하는, 따라서 페인을 전달하는 섬유는 스파이널 코드에서 우리가 라미나 1층과 2층에 걸쳐서, 그렇죠? 라미나 1층 여러 가지 감각이나 2층에서는 서브스탄스 겔라티노사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 C 섬유와 A 베타 섬유들이 들어오고, 이 라미나 1층과 2층에서는 C 섬유와 A 베타 섬유들, 그 다음에 A 델타 통증이죠. 패스트 페인들이 들어오고, 또한 이러한 섬유들이 또한 나머지 요 층에서 3층, 4층, 5층, 6층 이 섬유들에서 WDR을 이루어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통증입니다. 그래서 통증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은 샌드위치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더라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WDR 유런이 5층과 6층에 조금 많이 분포되어져 있다. 근데 와일드 넓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있지만 많이 되어 있는 게 이제 5층과 6층에 놓여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따라서 이 WDR은 WDR 레인지 뉴런은 액티베이션 C5 액티베이션을 통증의 전달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리사 우어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사 우어 트랙은 통증을 전달하는 트랙입니다. 통증, 페인에 특화되어 있는 통증이고 이러한 것들은 1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섬유들과 또한 2층에서 나오는 C 섬유와 A 델타 섬유들이 요 리사우어 트랙이죠. 리사우어 트랙들이 위아래로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섬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 리사우어 트랙이 여러 가지 섬유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결론적으로는 통증은 다른 감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전달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전달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페인의 패스웨이를 조금 더 보게 된다면은 페인의 패스웨이는 스파이노살라믹 트랙, 그렇죠?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렇죠?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이 들어와서 반대로 넘어가서 올라가는 이러한 섬유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요쪽으로 올라가는 이 섬유가 안테리오고 이쪽이 라테랄 섬유다라고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을. 그렇죠. 또한 이러한 통증을 전달하는 섬유 중에는 또한 스파이노 레티큘러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레티큘라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섬유들도 척수 그물체로가 이렇게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드브레인의 우리가 중심 회색질이라고 해서 중심과 센트럴 캐널 주위에 어큐어덕터 주위에 우리가 중심 회색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쪽에서도 또한 통증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과 스파이노 레티큘라 트랙을 통해서 통증은 우리 브레인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노 레티큘라 트랙은 또한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넘어와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이고 이것은 얼굴에서 전달하는 트랙은 우리가 트리제미날 트랙이죠. 트리제미날 트랙이 메둘라 쪽에서 통증을 전달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얼굴에서 느껴지는 것과 팔다리에서 느껴지는 트랙은 서로 조금 다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파이노 레티큘라 트랙은 들어와서 레티큘라 포메이션과 연결이 되고 또한 이것은 중심 회색 그렇죠? 중심 회색질을 통해서 페인과 연결이 되는 이러한 경로를 시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로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센딩 트랙은 스파이노 살라믹과 뒷기둥 내측 섬유띠로를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손상 자체가 유해 감수기를 자극해서 A 델타나 C 섬유를 통해서 척수 시상로를 통해서 시상으로 전달되고 시상은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를 통해 림빅과 요 이야기는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라는 것은 통증을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림빅 감정이죠. 감정과 기억이고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그로 인해서 통증으로 인해서 행동의 조절로 전달되는 이러한 영향을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ATP의 생성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신경의 전달을 우리가 어떻게 신경의 전달 경로는
결론적으로는 조금 다시 이야기하면 신경의 전달은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을 통해서 그리고 스파이노 레티큘로 트랙을 통해서 시상을 전달하고 이 시상에서는 살라무스에서는 대뇌에서 프론탈 롭과 파리에탈 롭, 그 다음이 요 안에 있는 림빅과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라는 게 우리 대뇌까지의 연결고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뇌와 연결되었을 때 또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부터는 이제 근육에서 통증은 어떻게 서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